독서 지문은 한 지문 해설을 못 해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수업 시간이 다 끝날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지금 하는 단계다 보니 제가 이것저것 설명할 게 좀 많았나 봐요. 특히 이제 저번 시간 때는 구체 추상 설명하느라 시간을 좀 소모하느라 세 지문을 다 하기 힘들어서 한 지문이 남겨놨습니다. 요 영상으로 추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번 교재 2호죠. 수능 초심 2호에서 페이지 12쪽에 대한 문제를 지문을 읽고 문제 4문제, 오른쪽에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문제 4문제를 처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으면 바로 저 설명드릴게요. 이 지문을 읽어보니까 제가 맨날 강조드린 게 1문단에서 주제를 잡아라. 주제, 읽어야 될 미션을 잡아라라는 건데 1문단 길이가 좀 많이 깁니다. 보시다시피 P와 E, 자, 이름은 프로타고라스 그리고 에우아틀로스 스승과 제자인데 이름이 발음하기 좀 힘드네. 여기 써있는 바와 같이 편의상 P와 E, 스승 P, 제자 E라고 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캐치해야 돼요. 이 법률 지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내가 인문이라고 써놨네. 인문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논리학도 섞여 있는 지문이라서 인문 영역으로 넣었는데 사실 요 정도면 법률 지문으로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인문보다는 사회법 지문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사회법 지문은 궁극적으로 조건에 따른 효력, 어떤 조건이 존재했을 때 그에 맞는 효과를 정확히 매칭시킬 수 있는가, 조건이 해당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따져줘야 정답을 고르게끔 해주고요. 그 안에는 논리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상황을 먼저 보자고요. 자, 스승 P와 제자 E가 서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계약하는 거랑 비슷해요. 수업을 듣겠습니다. 수강료를 낼게요. 그러면 나는 수업을 할게.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약은 좀 독특했습니다. 수업을 듣는데 수강료는 나중에 내겠대. 언제라고 읽어보니까 승소하면. 그래서 변론술이라는 걸 가르쳤나 봐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법학에 가까워요, 이것이. 변호학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 어찌됐든 이 변론술을 배워서 제자인 E가 승소하면, 다른 이제 잘 배워서 승소하게 되면 그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덕분에 제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수강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자, 막상 근데 이제 수업이 다 끝났는데, 모든 수업을 다 했는데 수강료를 안 내서 왜 그러니? 라고 하니까 소송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바빴나 봐요. 먹튀한 거지. 그래서 이제 스승 P는 요구하겠죠. 야, 수업했는데 수강료 내놔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자인 E가 아니, 저는 승소하면 드린다고 했잖아요. 승소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제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줄입니다. 1문단 세 번째 줄 중간 보시면 그러자 P가 이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소송의 상황이야. P는 주장하였대요. 내가 승소하면 내용이 뭐겠어? 수강료 지급하라 라고 소송했을 텐데 내가 승소하면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수강료를 내가 받으면 되지. 만약에 내가 패소하면, 지금 스승 P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 P가 만약에 내가 패소하면 네가 승소한 거니까 그러면 네가 승소한 거니까 계약에 따라 돈 내면 되네. 소송 결과를 따르느냐 아니면 둘이 한 계약 조건을 따르느냐, 어떤 판결이 나든 다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자 E는 같은 현상을 반대로 봅니다. 만약 내가 패소하면, 자, 제자 E의 입장이지. 스승님이랑 소송했는데 내가 패배했다. 그러면 승소를 안 했으니까 내가 낼 이유가 없다. 만약 스승님이 패소하고 내가 승소했다. 그럼 소송에 따라서 내지 않겠다. 이렇게 같은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상황에 따른 법률적 효력을 따를 것인가, 즉 판례를 판결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둘 사이에 있었던 계약을 따를 것이냐, 경우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P.
이거 어떻게? 이거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소송료를 내야 되냐? 이게 문제고요. 자, 그리고 문제 상황이 나오면 항상 사이트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S, 솔루션입니다.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찾으라고 하는 지문이에요. 알려줘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일곱 번째 줄이네요. 일문단 일곱 번째 줄 보시면 론된다. 다만 여기요.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아, 법률가들이요. 해결할 수 있다고 했대요. 항상 이래요. 몇몇 특이한 지문 빼고는 항상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했다라고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읽어야 되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걸 읽는 거. 요거를 읽었으면 3점을 맞추게 해줍니다. 이걸 읽으러 가는 거예요. PS 구조는 결국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 갑자기 부관 얘기를 합니다. 아직 1분도 안 끝났어요. 1분단이 아직도 안 끝났어. 부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부관은 여기 볼까요? 그 방금 읽었던 6번째 줄에서 내려오시면 자, 1문단의 8번째 줄. 1문단의 8번째 줄.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의 정의예요. 효과 발생 혹은 효과 소멸에 제한을 붙인다. 제한을 붙인다.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한을 붙인다는 게. 좀만 더 읽어볼게요.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부관은 두 개가 있구나. 기한과 조건. 기한과 조건. 기한과 조건. 정보가 간데 분류됐네. 분류는 뭐의 원칙이냐? 차이를 보라는 원칙이죠. 둘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볼까요? 기한은 이렇게 써있네. 계속 읽어볼게요.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여기다가 체크하셔야겠네. 확실히 발생하는 사실의 의존. 확실히 발생, 요게 기한. 그 다음 반면 장래에 여기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 됐을까요? 기한은 확실히 일어나는 거. 이거는 일어날 수도, 가능성. 그 둘의 차이를 봐주시면 되고 10번 문제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10번 문제 바로 볼까요?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선지 볼게요.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 승소하면 내겠다. 승소하면 이 친구가 부관이죠. 조건이니까. 승소하면. 자,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확실히 일어나나요? 확실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가? 라고 하면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무조건 승소한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송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확실히 일어나는 건 더더욱도 아니죠.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러면 승소하면 이거는 기한인가? 조건인가? 뭐야. 조건이지. 답이 1번이에요. 이게 정답률이 48%래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나 봐. 조금 더 말하자면 여러분들 친구들도 그렇게 그래서 10번의 답이 1번인 거 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조건, 이 기한과 조건을 먼저 캐치해야 그래야 좀 뒤에가 잘 읽혀요. 자, 2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판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판력. 요약하면 그겁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이게 기판력이었네요. 제가 따로 짚어드리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다만 요거만 조금 체크해 볼까요? 이 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요. 다툴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기판력 사례가 나와 있어요. 기판력 설명 충분했거든 사실. 다시 소송하지 못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줬어. 그것도 되게 디테일한 예시를 들어줬네. 이런 것들은 티나는 정보예요. 잘 챙겨둬야겠죠. 기판력 언제 적용 안 된다? 계약서 새록 발견.
예, 이런 것들은 기판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소송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수와 하수 항상 갈리는 거 아시죠? 여기서 하수는 그래 기판력 다시 소송할 수 없음. 우리가 읽어야 될 거는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읽어야 될 거는 그래서 크고 둘이 서로 모순되는 서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하는 건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고수와 하수는 여기서 갈립니다. 주제를 계속 기억하면서 찾으러 가는 사람. 그래야 또 보이겠지. 자, 그 다음 3문단 올게요. 방금은 2문단의 예를 들어였네요. 3문단 이제 볼까요? 3문단 첫 줄.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에 여기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사정. 그럼 뭐래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4문단은 기판력이 아닌 기판력 예외. 이거 좀 지울게요. 기판력 예외 나왔는데 답이걸 알려줬어요. 새로운 사정이네요. 자, 이 새로운 사정이 뭔지 보니까 여기로 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정이 아니죠. 기판력이 인정되니까.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 건 새로운 사정? 근데 이거는 새로운 사정이 아니고 여기 예시를 볼까요? 네. 저기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3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시간이 흘러서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여기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가 변했기 때문이다. 자, 임차인의 권리가 변했기 때문에 권리가 변한 것이 새로운 사정이구나. 근데 권리가 변하다가 딱 우리가 와닿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구체적 예시를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지금처럼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계약에 생긴 권리 내용 자체가 바뀌어서 요거 체크해 가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게 해주실 겁니다. 자,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문단. 고수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기판력 예외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건 다 읽을게요.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보자. 이 사건에 대해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건이란 말에 당황하면 안 되죠? 부관이죠. 이 부관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대요. 뭐야 이거? P가 E한테 뭐라고 했겠어? 수강료 내세요. 수강료 내놔 라고 수강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난대요? 조건이 만족 안 됐어요. 승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승소로 때려주면 됩니다. 지급할 필요 없어요 라고 이 P한테 원고한테 패소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기판력이 이제 이 사건에 적용되냐면 결론만 말하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제 이 판결 이후에 판결로서 시간이 변했어요. 판결로서 이제 둘의 처음 조건 승소하면이라는 조건이 새롭게 만족되죠. 그러면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있으니 한 번 더 소송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면 돼요. P가 E한테 또 해도 돼요? 똑같은 거 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기판력 예외가 적용된 부분이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승소하면이라는 사건이 아까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합니까? P가 승소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다. 수강료 결국에 냈어야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 보러 가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대한 추론. 답 3번 가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P는 E한테 계속 한결같이 수강료 내셈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바로 기판력 예외. 수강료 내라는 소송을 두 번이나 할 수 있다. 똑같은 소송을 두 번 걸 수 있다. 이유는 시간이 흘러서 판결이 나서 새로운 사정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요게 이 지문이 원하는 답이었어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 예시를 이제 써먹어야 됩니다. 보기에 적용한다는 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에 나온 상황에 정확히 매칭시킬 수 있는가. 거기서 이제 정답률이 갈리는 건데 한번 볼까요? 12번에 보기 다 푸셨지? 풀고 들으라고 했어. 갑이 을 상대로 돈 갚으라고 했대요. 근데 자 이런 말 나오죠.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대요.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대요. 상황을 두 개 준 거야.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가볼까요? 갑은 금전을 빌려줬다는 증거 제시하지 못해서 패소했어요. 증거를 제시해야지. 이 판결은 확정되었대요. 두 번째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대요. 근데 갚기로 한 날이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해서 아직 그날이 안 됐다. 아까 넌 돈 아직 못 받아가 라고 해서 갑한테 패소했대요. 확정되었대요. 눈치 깠나요? 이거 뭡니까? 답 5번 보도록 할게요. 답 5번 보세요.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 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주는 여기 계약서가 발견되면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원래는 계약서가 없었는데 2월 15일 날 갚기로 한 계약서가 따로 있었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했던 거야. 근데 그걸 발견됐어요. 그러면 갑은 이제 을한테 야 계약서 새로 발견했어. 너 원래 2월에 갚기로 했잖아. 계약서 발견했지롱. 다시 소송할 수 있다? 아까 예시 볼까요? 계약서 발견은 기판력이 적용되는 거라서 다시 소송할 수 없다. 예, 그거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답 5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3번은 답 5번이래요. 이거 나 이거 너무 반전이 뭔지 아세요? 아까 10번도 48%였잖아요, 정답률. 가장 근데 더 이 네 문제 중에 가장 오답률이 높은 게 이 13번 문제예요. 요거 정답률 42%입니다. 여러분들 어휘를 왜 이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맞췄으면 잘했습니다. 경유하드는요 거쳐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딱 5번이 매칭돼요. 나머지는 사전 뜻을 찾아보신다면 왜 안 되는지 알 겁니다. 자, 다른 오답들은 설명 안 드리고 아무래도 영상으로 그냥 듣는 거다 보니 오래 듣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심플하게 핵심과 문제에 대한 답 위주로 해설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단톡에 저 있잖아요. 겐톡으로 보내주시면 역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뵈야 되잖아요. 그때 한번 새 책도 나갈 테니까 어휘 테스트 잘 준비해 주시고 과제도 꼼꼼하게 좀. 그리고 채점 좀 해. 채점을 하세요. 틀린 것만 채점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맞은 거 좀 체크 좀 해줘라. 점검하기 힘들다. 예, 이번 주에 잘 준비해 오시고 단톡방에 그 장학금제도 보셨죠? 숙제와 어휘 정도만 모의고사 응시만 천천히 해도 커피 한 잔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몇 천 원 아니지만 나는 매달 몇 마씩 여기까지 합시다. 자, 잘 준비해 오시고 주말에 뵙도록 할게요.